안녕하세요. 엄블레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는 이머징 자금 유입이 감소 중이다. 그 다음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SV뱅크 파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머징 쪽은 지지난주 다 순유출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유출이었는데 지금 이번 지지난주죠. 지금으로 따지니까 이제 이게 지난주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유입이 소폭됐어요. 하지만 시장은 맥없이 빠졌다는 거. 아무래도 해외 뉴스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먼저 때린 거겠죠. 아무래도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2월이 일단 주가가 좋았다는 점은 그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사실 불확실성과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시장에서 불확실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일단은 주식을 조금 줄이고 가는 게 맞죠. 왜 이거 전에 왜 얘기 안 했냐? 이걸 알 수 있었으면은 누구든지 돈을 쉽게 벌었겠죠. 네. 일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식 비중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거는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이머징 쪽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일단 8주 누적으로 보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60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56이니까 8주로 나누면은 주당 7, 8억 불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들어온 건데 일단 그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주가가 힘이 없다라는 거는 뒤에 퀀트로 뭔가 시장을 좀 다시 읽어보면 시그널이 좀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쉽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초에 리밸런싱 되면서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포지션을 좀 바꾼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적 드리븐이 아니니까 결국엔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스위칭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 투자자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순유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힘이 없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대비 한국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은 미국은 1% 빠지는데 왜 한국은 5%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라고 얘기할 때 지수가 오르고 먹은 거는 원래 사람들이 감이 없어요. 항상 100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120이 되면 항상 120이 투자 원금인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 NAV 평가액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유업 펀드 소폭 유입한 거 빼고는 신흥국 유입은 중국, 한국, 대만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소폭 슬로우해졌다. 결국엔 연초 대비 강한 그런 상승세보다는 지금은 횡보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옆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진핑 모멘텀이 어느 정도 양회 얘기 나오면서 이제 끝난 느낌이죠. 그래서 중국이 막 빠지면은 사실 한국도 이제 요 자금 유입 같은 것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돈을 어느 쪽에 태우는 게 더 성과가 좋아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망 자세로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 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SVB 뱅크 파산으로 이제 이머징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변경될 변곡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받으셨던 싼 주식들이 나온다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겠죠. 근데 이제 퀀트 RSI상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진바닥이 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하루 이틀 나오더라도 지금 하루 이틀 빠졌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이때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 비중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종목보다는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이 중요한, 현금 비중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피 외국인 주간 순매수를 보면은 계속 팔았죠. 3주 연속.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때부터는 좀 시그널이 조금 그렇다 했는데 코스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팔았어요. 네, 의미있게 지난주에 장대 양봉을 다 덮는 음봉으로 이제 매도를 했죠.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악재는 항상 뭐라고 했나 불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는데 주가가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바이 더 딥 빠지면 매수 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 있으면 이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개월 수익률이에요. 뒤에 3개월 수익률은 연초 대비 수익률 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항생이 8.8%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 나스닥도 4.9% 빠졌어요. 한 코스닥 플러스 2%입니다. 그럼 나스닥하고만 갭만 해도 8%가 차이 나요. 그럼 나스닥 반등 플러스 1% 나와도 코스닥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승자 바이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던 분들은 참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아 죽겠다 이제 시작인가 요 갭 차이만큼 이제 주가가 따로 이제 다이버전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BB 뱅크런 이거 한번 뭐 파산 사태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볼까요? 일단 83년도에 설립을 했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다고 해요. 17개 지점이 있고 이제 그 최근에 미국채 이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인출 뱅크런이 나오니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던 채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빠지는 구조죠. 왜냐면 평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미 손실이 끝났어요.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매도했으니까 채권은 이제 금리와 가격이 반대니까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주식으로 치면은 요때 샀는데 요때 조금 금리 빠져서 장기 금리 빠지면서 먹었다가 이제 요렇게 오히려 원금 손실인 경우 여기서 이제 요만큼 팔았다 요만큼 손실이 이게 뭐 가볍게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됐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죠. 예, 뒤에 뭐 예금보험공사나 이쪽으로 자단들을 다 이관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용을 적게 들려면 어떻게 되나 라고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를 하락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미국채 금리를 하락시켜야 되는데 이 금리 상승이 못합니다. 못하고 정부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 SVB 뱅크런 사태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채 장기물에 이제 넣어놨다고 해요. 그 국채가 아마 다른 나라를 사진 않았겠죠. 예. 뭐 선진국에 있는데 선진국 국채를 사고 파는 게 편한데 왜 굳이 뭐 아프리카 국채, 한국 국채를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금리 채권을 좀 빠르게 이제 그 금리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결국엔 미국 펀더멘탈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펀더멘탈 지표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미국 경기가 약간 다운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다운턴. 그래야 사람들이 주식이 안 좋고 채권이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채권 수요가 몰리고 안전자산으로 금융위기 같은 게 나오면 미국채가 이제 100에서 140까지 가격이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지만 예측이 아니고 대응입니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되면 주식을 좀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점 매수가 됐겠구나. 그냥 단순히 결론만 위아래를 물어보는 사람 자체는 사실 대답해줄 그것도 별로 없어요. 내일 올라요, 내일 빠져요. 이거는 점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런 분위기로 가려면 주식시장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야겠죠. 왜냐면 미국 경기가 다운턴이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빠져야 얘네들이 팔 거 아닙니까? SBB 자산을 가지고 한 예금보험공사가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 돈이 좀 덜 들겠죠. 예, 그럼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됐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급등하면은 이제 리스크 오프로 되는 거니까 뭐 주식시장에는 나쁘진 않겠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페드도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에는 미국채를 팔 수 있도록 금리 인상 제한 등을 얘기하는데 이 로직은 미국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만 해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 인상 제한 등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SBB로 돌아오면 영국 지점도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뭐 스웨덴, 뭐 한국도 보면은 유명한 기업들 지사나 지점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이런 데도 다 어디다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업체들한테 다 대출했겠죠. 네, 여기도. 미국 계열 회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노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다 파급이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코로나19 때 다 신생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왜 그러냐? 뭐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고용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 만약에 망가지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그냥 이가 하나 미국이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 파산, 얘네 파산, 얘네 파산, 얘네 파산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산되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자꾸 미국만 보고 한국만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각 국가별로 코멘트가 좋을 리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SBB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초기 비중이 30%, 테크가 21%니까 테크는 괜찮고 바이오는 테크는 안 좋고 바이오는 좋아요.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로직입니다. 사실은 그 로직은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다른 데로 몰린다 이건데 이미 비상장은 작년부터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제 주변도 아무도 안 하시죠. 단순하게 그리고 대기업들이 연관 있지 않아서 시스템 리스크가 안 된다 이런 로직보다는 이런 업체들 중에 큰 건이 하나 있고 그거에 대출을 해준 어떤 주거래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은행이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가봐야지 하는 겁니다. 뒤에 얼마나 자금이 연동되어 있고 수준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예전에 리먼 때 뭐 MBS 뭐 괜찮다. 이거 MBS는 현금이다.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외쳤던 생각이 나네요. 언제냐? 벌써 2008년인가요? 네, 전통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위험 측정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왜냐하면 여기 뒤에도 다 뭐 코인이나 뭐 이런 애들 거래소 애들 다 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코인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코인 거래소나 이런 애들이 당연히 우리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답시고 미국채를 많이 사놨겠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빠져야지 미국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글로벌 주식시장이 괜찮겠지만 미국 주식에는 악재가 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뭐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년간 실리콘밸리 호황으로 이 회사가 힘든 이유는 예금이 1890억 달러가 있었는데 대출이 660억 달러. 이게 이제 몇 년도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대차 대조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은행이 대출이 1000억 달러면 예금이 6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이자 대출은 3%로 해주고 그 예금은 2%로 해주고 그럼 저희가 보면 요게 미지급금으로 저희가 부채로 쌓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쌓이는 거죠. 저희가 수익이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이제 예대 마진 아닙니까? 저희가 님이라고 불리는 예대 마진인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적자예요. 네, 예금은 계속 줘야 되는데 예금이 금리 이게 그게 더 커요. 대출은 뭐 조그만 은행들이니까 대출 별로 안 하겠죠. 네,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외부 투자로 이제 하겠죠. 대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은행들이.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힘드니까 얘네들도 요 마진을 이제 투자를 한번 메꿔보자. 장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엑시시 안 되는 겁니다. 네, 엑시시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채가 굉장히 이 문제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네, 미국채 금리를 저희가 보면서 미국채가 계속 빠지면 미국이 좀 완만하게 해결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초기 현금 창출 능력이 크지 않고 외부 투자들이 이제 SBB에 이제 거의 다 넣어놓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커져야 주거래은행 2개인가 3개인가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만 쓰겠죠. 네, 저희 회사도 1개밖에 없다라는 거 계좌가.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다른 금융으로 뱅크론 확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국채가 급락, 국채금리 상승,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심리 위축.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단기 저점을 한 번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뭐 3일이면 제가 볼 때 한 번 뭐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거의 그 LT급으로 좀 반영이 되죠, 시장이. 그래서 FOMC 금리 인상 확률 당연히 감소시킬 거고,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 안 간다는 걸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코스닥이 좋았으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요 부분이죠. 네. 다른 애들 다 막가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만 파티를 즐겼다. 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개인만 파티가 있었다 라는 거죠. 갭 차이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그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주가가 스물스물 빠지다가 팍 튀어요. 전고점 딱 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네. 요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더라도 이제 요런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가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예. 요때 이제 혼동하지 말자. 보통 여기서 더 사죠. 여기 터진 거 메꾸려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글로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주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보면은 전고체 기업들이라든지 뭐 2차전지 중에 약간 레거드 있는 애들, 뭐 셀트리온 제약부터 SM, 미코, BL, 세바스 AI 뭐 등등, 뭐 이런 쪽이 지금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마이크로바이옴, 모바이오도 그렇고, 뭐 이런 쪽은 차익 실현이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는 일정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보면은 이런 애들이 좀 먼저 빠지긴 합니다. 제이스텍 이런 거 금요일 날뭐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기본 많이 사서 그런가. 네. 그래서 개별 종목 아이디어도 뭐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퀀트로 시장 있기 한번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일단 고점 대비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졌고요. 지난주 대비해서 코스닥이 한 방에 키 맞추기 했어요. 원래 코스피 대비해서 거의 2%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그리고 한국 대비 성과를 보면 다우랑 나스닥이 이미 맛이 갔습니다. 속된 말로.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1년 여름까지가 굉장히 성과가 아웃폼했죠. 한국이. 그거 이후로는 이 정도 벌어진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양쪽 다 고점 대비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다.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과 이제 코스닥 갭인데, 나스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우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은 제가 무렐라 그 프리미엄 앱에 들어가셔서 데니걸 구독하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코멘트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코스닥과 유럽 빼고는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유럽과 코스닥이 많이 코스닥 유럽도 이제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TD로 봐도 코스닥이 상위권이에요. 16% 올랐어요. 그러면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30%는 먹었어야 되는 건데, 코스닥만 투자한다면 코스피도 7% 올랐다는 거 체감되진 않죠. 네, 2차전지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하이닉스 바이오는 이제 셀트리온이 5위로 되면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숏에 바이오 롱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모습. 네, 하지만 전주점까지는 이제 막 달랑말랑 한다는 거. 그래서 뭐 바이오 대형주 같은 것도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의미 있는 건 이번 거기서 그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물 순매도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곧버스를 그렇게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산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질 것 같으면 원래 사야 되는데 꼭 이게 거의 동행합니다, 지수랑.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점. 요게 이제 저점 뭐 여기까지는 안 팔겠지만 이렇게만 팔아도 지수는 요 정도는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요거 주간 수급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지수 영향력이 외국인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은 뭐 레벨은 뭐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고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왜 샀냐? 현물 팔면서 이제 선물 조금 받쳐놓는 그런 해지 정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외국인이 이게 뭐 사는 척 하다가 바로 팔았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외국인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자는 빠지고 외국인 개미는 안 사요. 개미가 안 사는데 빠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머징 유입이 줄어든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호주 달러가 일단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 구간에 뭐 거의 원화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머징 쪽 센티먼트는 아무래도 호주 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런 부분, 미국채가 이제 빠지는 부분이 뭐 요 정도 전 저점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돼야 이제 미국 정부한테 가장 해피한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시장 분위기를 계속 뭐 시스템 리스크 이런 느낌으로 좀 조장을 한번 해줘야, 네, 뒤에 조사가 필요하다,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되죠. 달러가 그런 강세가 주춤했죠. 그 다음에 골드가 오르는 게 이제 좀 찝찝한 거죠, 사실은. 골드가 연초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쭉 밀렸는데 갑자기 훅 튀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형상, 뭐 옛날처럼 100% 맞진 않지만 뭐 그런 게 있다.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살짝만 돌아섰는데 그래서 꽤 많은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사모펀드 수급도 제가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데일리로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사드렸고요. 네, 그런 코멘트는 이제 실시간으로 유료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퀀트 RSI 모델을 보면 시장이 애매하다는 게 그거죠. 34% 코스피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56%. 아직도 코스닥은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지수 숏이 굉장히 워킹을 잘할 것 같은데, 뭐 내일 뭐 또 미국이 급등 나오면 또 뭐 없었던 일로 나가겠지만 이때 조심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이제 RSI 19.9%. 이게 보면 다 애매한, 여기 진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P보다는 코스닥이 더 안 좋죠. 56%니까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방향 다 열려있다. 조선 괌에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후방 가격 올린다고 하면서 마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달러 환율도 빠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어느 정도 저점 막 기관이 팔더라고요. 사모펀드도 팔고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엘모 기업하고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 매니저분들하고 함께 그 독일 출장을 의료기 박람회는 그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녀오게 돼서 아마 다음 주는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뉴스로만 제가 채널에 피딩을 하는 걸로 하고, 네, 뭐 다 내일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러시겠지만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 항상 생각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한 주 마무리 하십시오.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